네, 안녕하세요. 이불에 알리려고 66회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매주 하나씩 올린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강의도 좀, 음, 많아서 바쁘게 지냈고요. 또, 몽골도 다녔습니다. 그, 저희 교회랑 교제하는 교회가 있는데, 잠시 일주일 동안 방문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네, 노력해서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음, 네, 하여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65회가, 저희가 분산분석, 정규성 과정이 만족될 때 하는, 네, 분산분석 했고요. 이번엔 정규성 과정이 깨졌을 때 하는 크루스칼 왈리스의 네, 분산분석 방법을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해서요. 네, 좀 감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네, 이 화면이 보이도록 네, 쉐어를 하고요. 네, 그럼 일단 잠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산 분석은 3개 이상 집단의 예, 양적인 자료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데 정기수학 과정이 깨졌다면 어떻게 하는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무가설은 뮤 A, 예, 그 다음에 뮤 B, 네, 뮤 C 이 세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보고요. 네, 잠시 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똑같이 네, not h null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본에서 어떤 값을 관찰하면 기물을 할지 대립을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의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수준 0.05 또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관찰해야 되는지 하는 거죠. 그럼 크루스카 왈리스의 경우는 이 정기성 각 집단의 정기성 과정이 네, 하나라도 깨지면 네, 우리가 전에 했던 분산분석을 못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루스칼 왈리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 왈리스의 이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크루스칼 왈리스라는 사람의 랭크썸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본으로 본다면 A 집단의 데이터가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 네, 30,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 데이터는 20, 네, 40, 60으로 하고요. 네, C 데이터는 예를 들어 70, 80, 90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크루스칼 왈리스는 1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집단을 무시하고 순서적으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뭐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10, 20, 네, 30, 40, 50, 60, 70, 80, 90이 되겠죠. 요, 네, 이 부분이 네, 펜을 바꾸려고 했더니 네, 잠시만요. 네, 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표시를 한다면 요거는 A 집단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B 집단, A 집단, 네, B 집단, A 집단, 네, B 집단, 그 다음에 C 집단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2단계는 뭐냐면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그럼 순위가 가장 작은 거에다가 1등을 주거든요. 그러면 요 10이 1등, 2등, 3등. 일부러 그냥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순위가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순위가 이런 게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값이 다 다르니까 순위가 1, 2, 3, 4 같은 것이 하나 없고요. 1등부터 9등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집단의 순위 합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A 집단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색깔을 바꿔서요. 요 A집단에 해당되는 건 요거고요. 요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등, 3등, 5등을 가졌어요. A집단의 순위 합은 9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B집단을 색깔을 잘 바꿔야겠는데요. 요걸 해볼까요? 네, 그럼 B집단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요 회색으로 된 부분 2등, 4등, 6등이 되겠죠. 그래서 2등 더하기 4등 더하기 6등. 그래서 총합이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집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몰려 있죠. 네, 그래서 7등, 8등, 9등 하면 24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A 집단은 순위합이 9가 되겠고요. B 집단 순위합이 12가 되고요. C 집단의 순위합은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는 데이터 개수가 같지만 데이터 개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위합을 구하고 이제 네 번째로 평균 순위합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요 A 집단인 경우는 총 합이 9죠. 네, 집단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평균 순위합은 3이 되겠고요. 네, B 집단 같은 경우는 총 순위합이 10이고요. 데이터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여기 평균 순위합이 4가 되겠고요. C 집단 같은 경우는 24고요. 이거를 데이터 개수 3으로 나누면 8이 되겠죠. 네, 그렇다 한다면 기무가 맞다 간다면 차이가 없다 간다면 각 집단의 이 평균 순위합이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과들이 맞다면 이 평균 순위합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러면 요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부분을 이제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이거는 취소하고요. 네. 네, 아직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요. 네. 새 폴더 이름을 쓰라고 하는군요. 네. 아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브일의 알릴레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브일의 알릴레오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거 생겨야 되는데. 네, 어색하네요. 네, 추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A 집단, 여기가 이제 그룹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이고요. 그래서 A 집단, B 집단, C 집단 현재 존재하고요. 이 데이터 개수 본다면 3, 3, 3이 되겠죠. 실전에서는 이 각 집단 데이터 개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집단의 순위 합을 보면 여기가 9였고요. 네, 12였고 24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합계라고 한번 표시를 내면 총 데이터 개수는 9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위합을 다 더하면 얼마인가? 21에서 45가 되겠고요. 데이터 개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평균 순위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데이터를 개수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긴 8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합계를 구하면 네, 15가 되죠. 네, 그러면 이 집단에 과연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해주냐면, 만약에 이제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 순위가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또 기무가설이 맞을 때 또 기대할 수 있는 값을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15라는 합계는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기무가설이 맞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순위합이 있습니다. 네, 기무가설 집단 간에 이제 차이가 없다면 이 순위 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집단이 3이니까 이 부분을 3으로 나눠주면 만약에 기무가 맞다면 다 예, 평균 순위합이 5위를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무가 맞다면 이게 실제 관찰한 값이고요. 이 실제 관찰한 값과 이 기대값 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라는 실제 값과 이 5라는 기대값 차이가 없을 거고요. 이 8이라는 값과 이 5라는 값과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에서 5를 빼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더하고 이 차이, 그 다음에 4와 5의 또 차이, 네, 그 다음에 8과 5의 차이를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맞지는 않지만 0이 된다는 건 실제 값과 기대한 것 값들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 편차의 개념이 됩니다. 이게 3에서 5를 빼준 게 이 편차가 되고 편차를 다 더하면 그 합이 0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5를 빼준 걸 제곱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8에서 5를 빼준 제곱을 하죠. 네. 그러면 이 값을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는 4가 되겠고요. 여기는 1이 되겠고요. 여기는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14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요 기대했던 것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0에 가깝다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즉 그렇다는 거는 기무가설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요 값이 크다는 건 요 실제 값하고 요 기대 것들 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집단 간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 아이디어의 뭐랄까 문제라고 할까요? 네, 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를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했느냐가 느낌을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두고요. 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배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도용을 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걸 이제 나중에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식장을 잡고 그 하객이 몇 명 올지를 알려주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점심 요때 하게 되면 몇 명 오는지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을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기대치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실제는 얼마였냐면 22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 20명이 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네,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뭐 주변에 집들이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들이 하면 몇 명 올까 예상했더니 2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실제 몇 명이 왔냐면 40명이 왔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20명의 차이가 발생했고 여기도 20명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입니까? 여기 220명이 왔고 실제죠. 그런데 그때 기대한 건 200명이죠. 이걸 제곱한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400이라는 값이고요. 여기도 또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40명이 왔고 그때 기대한 건 20명이 왔죠. 이걸 제곱해주면 여기도 400이죠.
예, 그런데 이제 차이가 역시 20이니까 이제 이거를 제곱하면 400이 되잖아요. 그럼 결혼식에 200명을 기대했을 때 220명이 온 차이랑 이 집들이에 20명이 기대했는데 40명이 왔을 때 20이란 차이가 이게 똑같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이 기대했을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대했을 때가 다르다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당황되는 정도로 한번 표현한다면 저 400이잖아요. 아까 400. 그런데 이 400은 몇이면 200을 기대했을 때 이 400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집들이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400이라는 차이를 했지만 이때는 몇 명이 올 거라고 기대했냐면 20명을 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면 20이 되죠. 그럼 이걸 당황스러운 정도라고 표현한다면 결혼식보다는 이 집들이의 20명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당황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차이가 일어났지만 얼마나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 이거는 실제 관찰된 거고요. 이거는 기무가설이 맞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차이를 제곱을 했죠. 그런데 얼마를 기대했냐면 5명 5가 될 거라고 기대한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이 기대한 거 다 똑같지만 나중에 이제 확률까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에서 5라는 걸 제곱을 해주고 이거를 또 5로 기대니까 나눠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5를 한 걸로 제곱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한 걸 뭐라 하냐면 카이 스퀘어라고 표현합니다. 카이 스퀘어. 그래서 이 카이 스퀘어 값이 0보다 많이 크면 대립가설인 집단에 따라서 양적인 자료에 유의한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기무간호, 즉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여기다 붙이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관찰 칠학에서 오브젝티드 약자인 O를 쓰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 O1 하고요. 이거는 O2가 되겠고요. 이건 O3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라고 해서 expected value라고 해서 E1, E2, E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 카이스퀘어 부분은 간략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메이션 다 더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저희는 3까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5i에서 2i를 빼준 거를 제곱을 하고요. 뭘로 나누자면 2i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이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저 값이 0에 가까우면 기무가설, 0보다 많이 크면 대립가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가설까지. 그럼 기무가설은 뭐냐면 mu a equal mu b equal mu c가 되고요. 이 대립가설은 뭐가 되냐면 not h null이 됩니다. not h null. 그러면 우리는 표본에서 어떤 값을 관찰하냐면 이제 카이스퀘어라는 걸 관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카이스퀘어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기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는 카이스퀘어라는 값을 만나고요. 현재 아까 그 예제에서는 i는 1부터 3까지 되겠죠. 그래서 5i-2i 이거를 제곱해주고요.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2i로 나눠준 거 됩니다. 그럼 얘는 뭘 따르냐면 이 값은 카이 스퀘어 분부를 따르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k-1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 k라는 거는 여기서 k는 집단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자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도 자유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도는 k-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냐면 집단의 개수가 a, b, c니까 세 개니까 이거는 카이스퀘어 자유도 2를 갖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이것도 비대칭의 형태인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다 뭐냐면 카이 스퀘어가 됩니다. 카이 스퀘어. 그러면 0보다 얼마나 커에 관심 갖기 때문에 u의 수준은 큰 쪽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면적, 큰 쪽의 면적이 바로 알파 이꼴 0.0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즉 상위 5%, 이 카이 스퀘어 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카이 스퀘어를 표본에서 만나면 결론을 대립으로 내리라는 거고요. 이 부분, 상위 5%에 해당되지 않는 이 카이 스퀘어를 표본에서 만나면 기무로 결론 내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을 이제 여기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표본 조사를 해서 요 A 집단의 순위합, 이걸 통해서 평균 순위합을 구하고요. 네, B 집단, C 집단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카이 스퀘어라는 거를 구하고요. 이 카이 스퀘어 근거에서 P 밸류, U의 확률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카이 스퀘어가 카이 스퀘어 뭐라고 할까 그냥 이미 어떤 값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똑같이 이게 이제 카이 스퀘어 분포고요. 임의의 이 카이 스퀘어가 어떤 임의의 값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p 밸류는 얘보다 큰 쪽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p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p 밸류가 유의수는 0.05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카이 스퀘어 우리가 표본에서 관찰된 이 카이 스퀘어는 상위 5%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이 p 밸류가 유의수는 0.05보다 크다는 거는 이 표본에서 구한 이 카이 스퀘어가 상위 5%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기무 또는 대립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된 게 뭐냐면 크루스칼 왈리스의 랭크썸 테스트라고 합니다. 랭크썸 테스트라고 하고요. 네. 간만에 했더니 약간 어색한 부분인데요. 네, 잘 양해를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유튜브에 동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약 빌공짜가 아니라 정말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부지런히 해서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에서 더 자주 뵙고요.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갔는데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